새벽 2시 또 화장실입니다. 오늘도 깨셨죠? 새벽 2시 30분. 눈을 뜹니다. 이유는 뻔하죠. 방광이 묵직합니다. 아, 또야. 한숨이 나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조심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벽을 짚고 화장실로 갑니다. 소변을 보고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잠들어야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2시 47분. 뒤척입니다.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또 새벽 5시입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제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저는 내과 전문의 이승재입니다. 나이는 57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매일 밤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깹니다. 7시간을 쭉 잡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 금요일 68세 김철수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하루에 3시간도 못 자요. 왜요? 화장실 때문이에요. 밤에 4번, 5번 갑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밤 12시에 주무시면 새벽 1시, 3시, 5시, 7시에 깨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히 깨신답니다. 낮에는 어떠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손주가 오면 놀아주고 싶은데 자꾸 졸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화장실 가다 넘어졌어요. 그 뒤로 무서워요. 또 넘어질까봐. 김철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 분들, 10명 중 7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낙상 위험.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입니다. 치매 위험. 수면 부족이 뇌에 노폐물을 축적시킵니다. 우울증.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행복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가 되었을 때 3년 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나이 54세였습니다. 어느 날 환자 차트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적었던 메모를 또 적어뒀더군요. 같은 말을 2번 적은 겁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해.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요즘 밤마다 4~5번씩 일어나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는 늘 충분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던 제가 정작 본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기록했습니다. 2주간 기록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밤 11시 취침, 새벽 1시, 3시 30분, 5시. 2시간 30분 간격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매일 저녁에 과일 엄청 드시잖아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꼭 먹었고 자기 전에 보리차도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실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달라진 제 몸. 첫날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 과일을 먹지 않고 보리차도 저녁 식사 때까지만 마셨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에 눈이 떴습니다. 방광이 약간 묵직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눈 떴을 때 새벽 5시 30분, 4시간 30분을 연속으로 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니 머리가 맑았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는데 집중이 잘 됐습니다.
이게 수면의 힘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3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완벽합니다. 밤 11시에 자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깹니다. 이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김철수 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지금은 밤에 한 번만 가십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저녁 6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국물 있는 음식 드셨나요? 식후에 과일 드셨나요? 자기 전에 차 한 잔 하셨나요? 지금 그랬는데요? 하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수분입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 선생님, 저는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셔요. 그런데 왜 자꾸 깨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국 드세요? 네, 김치찌개요. 국물이 맛있어서 2그릇 먹어요. 식후에 과일 드세요? 네, 수박 한두 쪽이요. 자기 전에 차 마세요? 네, 둥글레차 한 잔이요. 계산해 봤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2그릇 400ml, 수박 2쪽 200ml, 둥글레차 한 잔 200ml, 합쳐서 800ml입니다. 물 4컵을 마신 겁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6시 이후로는 국물 음식 말고 반찬 위주로 드세요.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이것들을 피하세요. 찌개, 국, 탕 같은 국물 음식과 수박, 참외, 포도 같은 과일 그리고 보리차, 녹차, 커피 같은 차 종류를 피하시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국물 요리가 나오면 건더기만 드세요. 과일은 오후 3시까지 드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헹구고 뱉으세요. 약 드실 때는요, 물 한 모금만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물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소파에서 이렇게만 앉으세요. 이건 정말 우연히 발견한 방법입니다. 어느 날 저녁 TV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좀 저려서 소파 팔걸이에 다리를 올려놨습니다. 30분 정도 있었나? 그날 밤 평소처럼 새벽 1시에 눈을 떴는데 화장실이 덜 급했습니다. 참을 만했어요. 다시 잠들었죠. 다음에 깬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오늘 뭐가 달랐지? 그날 저녁에 달랐던 건 딱 하나. 다리를 올리고 TV를 봤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붓죠? 바로 그겁니다. 다리에 물이 고인 거예요. 문제는 밤에 누울 때입니다. 다리에 고인 물이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에 미리 다리에 물을 빼면 됩니다. 78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기사셨어요. 다리 부종이 심하셨습니다. 밤에는 5번씩 화장실에 가셨고요. 할아버지, 저녁에 TV 보실 때 다리를 소파 팔걸이에 올려놓고 보세요. 30분만이요. 2주 뒤 선생님, 이제 밤에 2번만 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1.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앉으세요. 2.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세요. 3.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게 핵심. 4. 그 상태로 TV 보거나 책 읽으세요. 5. 30분만 하세요. 더 확실한 방법. 1. 바닥에 누우세요. 2. 다리를 벽에 쭉 펴세요. L자 모양. 3. 15분만 있으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세 번째 비밀, 침대에 들어가기 전 이것 꼭 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어젯밤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화장실 가셨나요? 당연히 갔죠. 하실 겁니다.
그럼 소변 보는데 몇 초 걸리셨나요? 급하게 보고 바로 나오신 건 아니세요? 지금 뜨끔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TV보다 졸리면 양치한 후 급하게 화장실 들른다. 그리고 바로 나온 다음 침대에 눕는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방광을 제대로 안 비운 겁니다. 69세 이정숙 할머니. 선생님, 잠들기 전에 꼭 화장실 가요. 그런데도 1시간 뒤에 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소변 보실 때 천천히 보세요? 아니요, 빨리 보고 나와요. 졸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방광은 풍선 같습니다. 완전히 비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보면 20-30%가 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침대에 눕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 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보세요. 다 봤다고 생각해도 5초 더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뒤. 선생님, 효과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화장실이 새벽 3시예요.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 이렇게 하세요. 1. 침대 들어가기 5분 전에 화장실 가세요. 2. 남성분들은 앉아서 보세요. 3. 천천히 숨 쉬면서 보세요. 4. 다 봤다고 생각해도 5초 더 기다리세요. 5.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보세요. 이 1분이 밤의 4시간을 바꿉니다. 네 번째 비밀, 침대에서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셨죠? 뉴스 보셨어요? 유튜브 보셨어요? 문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의 호르몬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밤에 많이 나오면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어둠 속에서만 나옵니다. 빛을 보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이 호르몬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서 손주들 사진을 보셨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할머니, 저녁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에이, 선생님. 그럼 손주들 사진은? 저녁 식사 후에 보세요. 2주 후.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밤에 2번만 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9시부터 금지할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컴퓨터 등이고 대신에 종이책 읽기, 라디오 듣기, 조용한 음악 들으세요. 알람은? 알람 시계 사세요. 3,000원이면 삽니다. 다섯 번째 비밀, 깨더라도 이렇게만 하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밤에 깨면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죠?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학습합니다. 매일 밤 2시에 화장실 가는 게 반복되면 뇌가 그걸 기억해요. 그럼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깨게 됩니다. 진짜 소변이 급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 시간에 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74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새벽 1시, 3시, 5시에 정확히 깨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밤 깨시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5분만 기다려 보세요.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새벽 1시에 깼는데 5분 참았더니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에 깬 게 새벽 4시예요. 2주 후.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밤에 깨면 1.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2. 누운 채로 5분만 기다려 보세요. 3.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4. 정말 급한지 확인하세요. 5. 참을 만하면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중요한 건 정말 급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둘째,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셋째, 잠들기 직전 화장실 완전히 비우기. 넷째, 침실에서 스마트폰 금지. 다섯째, 깨더라도 5분 기다려보기. 5가지 모두 오늘 밤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세요. 가장 쉬운 건 첫 번째입니다.
저녁 수분 제한. 오늘 저녁부터 과일 안 드시고 국물 적게 드시고 차 안 마시세요. 딱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57세 30년간 환자들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강력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약은 증상을 없앱니다. 습관은 원인을 해결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저녁 과일만 안 드셔보세요. 좋은 수면은 치매, 낙상,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저도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57세인 제가 건강한 이유는 밤에 잘 자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세도 80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